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비포 애프터 영상이에요. 잠정적으로 제 마지막 비포 애프터 영상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떠들고 끝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꽤 오랫동안 출가 외인이 우리 누나 집입니다. 마지막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누나 집을 지목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성격이었어요. 무모한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꽂히면 무조건 한다는 건데, 저는 2016년 하필 셀프 인테리어에 꽂혔습니다. 생전 못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면서 실내 2층 주택인 부모님 집을 스승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해보겠다는 쓸데없는 오기를 부렸죠. 다들 스승이 없으면 맨바닥에 헤딩하는 게 힘들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괴롭힌 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시공이었어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본 적이 없으니 제 기준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3D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죠. 경험과 실력은 없는데 그런 높은 경지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멘붕이 오고 여러 번 번아웃도 겪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력자가 없었다면 아마 유튜브는 고사하고 지금까지도 부모님 집은 헐벗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를 구해준 조력자가 바로 누나 부부예요. 비록 예상한 3개월에 한참은 벗어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누나가 손을 보태준 덕분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봉사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탈을 쓰고 태어났으면 응당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입에 풀칠하기가 바빠서 계속 미루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올해 비포 애프터 컨텐츠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고, 늦었지만 미뤄왔던 숙제를, 마음의 빚을 이제야 갚게 된 겁니다. 생애 첫 셀프 인테리어를 도와줬던 누나의 집을 제 마지막 영상으로 정점을 찍는 그런 수미상관?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게 공사 전 주방입니다. 제빵과 요리를 즐겨하는 누나에겐 한없이 작은 주방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누나는 싱크대 필름이라도 바꾸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골탈태를 시켜주려고.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일치월장한 실력으로 더 좋은 인테리어를 해주려고 밀었던 거예요. 느낌 아시죠? 누나 집의 디자인 포인트는 칼같은 선과 정돈된 쉐입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도 매립되는 제품으로 공간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누나는 사실 식기세척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편하면 게을러져서 안 된다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소리를 하길래 가볍게 무시하고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궁금해서 후기를 물어봤는데 설치를 안 했으면 신세계를 모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으이그, 아무리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놨어도 살다 보면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제 경험상 물건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납할 공간이 부족할 때 집이 개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물건까지 넉넉하게 수납하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로 랜드마크가 있다고 하면 이 집의 심볼은 이 대면형 아일랜드 싱크대입니다. 그래서 좌우 동선의 간섭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크게 만들었어요. 크기는 2700에 1100입니다. 대면형 주방이라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가족 구성원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후드는 시원한 시야를 가려서 아쉽지만 예산상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집에 인출식 후드를 매립해볼 생각이에요. 아, 나는 집이 없구나. 덴나 프로젝트 공사 전 거실입니다. 예전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가 있으면 계속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다 보면 계속 처져서 TV를 볼 땐 불편하지만 이렇게 식탁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이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좋은 점이 뭔데 식탁을 갖다 놓으니까? 물론 소파보다 불편한 것도 있지. 근데 아무래도 좀 밥도 먹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제 모든 걸 거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편안한 눈높이로 TV를 시청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 뒤죽박죽 시선을 어지럽혔던 책들은 깔끔하게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상하부장으로 해결했어요. 어때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식탁은 원래 제가 이렇게 배치해 줬는데 촬영하러 가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편리해서 바꾼 거겠지만 제 눈에는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이 대칭되면 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요거는 모자이크 타일이에요. 요즘은 하부장 위 미드웨이를 상판과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공시처럼 많이들 하기도 하고 제 눈엔 너무 단조라고 보여서 조금 다른 악센트를 줘봤습니다.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를 적용해서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컬러들로 공간의 기조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베이스 컬러로 우드 화이트를, 서브 컬러는 차콜로 잡았습니다. 국민 컬러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와 우드만으로 완성했다면 무난하기만 했을 텐데 차콜을 곳곳에 적용해서 좀 더 묵직하고 선명한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사실 싱크대, 식탁, 하부장, 상판들은 싹 다 그레이로 적용하려고 했어요. 차콜과 화이트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두 색상을 그레이로 부드럽게 이어주려고요. 하지만 누나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혹시 라돈 대리석 들어보셨죠? 집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이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고른 대리석 회사가 작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무난하지만 믿을 수 있는 메이저 회사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집을 한다고 하면 시공 후 관리 걱정이 없는 세라믹 상판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 나는 집이 없구나. 벨라 프로젝트. 한번 걱정이 시작되니까 저도 덩달아 염려증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시공한 마루도 같이 사용한 풀도 친환경 인증서가 있는 국내 생산 제품들로 시공했습니다. 제가 시공한 제품은 누바마루 블랙 라벨 스프링이라는 제품이에요. 총 4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는 벨라우크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황토풀은 조색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황토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색깔이 이런 겁니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풀하고 가격 차이가 10만원도 안 나는데 다른 데 쓸 거 좀 아껴서 건강을 더 챙기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래는 누바마루 K 시리즈 원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지도 않았기도 했고 중간에 색깔을 맞춰놓은 인테리어 필름이 바뀌는 바람에 여차저차 강마루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원목으로 시공했다면 누나 성격상 아마 집을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강마루가 마루 중에 찍힘이나 긁힘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그리고 딱히 아쉬울 것도 없는 게 강마루도 이젠 기술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광폭에다가 텍스처도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봐도 진짜 원목 같죠? 한 가지 더, 요건 마루를 많이 시공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마루마다 팔에 닿는 감촉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미끄럽지 않아서 좋긴 한데 좀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있고 어떤 건 너무 바스락거려서 인위적인 느낌이고 또 어떤 건 살인적인 미끄러운 마루가 있는데 이건 그런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쾌적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공사 전 복도입니다. 길이도 길지 않은데 뭔가 너무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복도를 더 길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복도가 좋더라고요. 뭔가 그 통로를 이동하는 동안 기대감이 고조된다고 해야 될까? 왼쪽 공간은 원래 창호가 있던 자리였어요. 복도를 연장한다고 해서 그냥 막아버리면 엄청난 공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 장과 청소 노감을 만들어서 기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어진 덕분에 그늘이 더 많아진 복도는 광이 살짝 도는 흰색 페인트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흰색 페인트를 칠할 땐 오로지 던 에드워드 DW340만 씁니다. 약간 미색이 도는 웜 화이트예요. 조명을 사용할 땐 마찬가지로 4000K 주백색만 사용합니다.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미색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흰색에 가까운 DW380을 택했습니다. 이 집의 베이스 컬러가 내추럴 우드, 그리고 사용한 조명은 주백색. 여기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페인트까지 미색이라면 바닥과 벽에 반사된 빛이 너무 노랗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페인트도 역시나 완전 무독성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던 에드워드 제품 중에 가장 고가예요. 저도 처음 써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슈프리마나 익스퀴짓도 수성이라 냄새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건 더 냄새가 안 나요. 슈프리마와 차이라고 하면 100% 아크릴 페인트라서 발색과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은폐력도 좋다는 점. 한 가지 더, 도장 공사가 비싸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 공간에서는 올퍼티가 아닌 줄퍼티로 공정을 줄여서 비용을 낮춥니다. 하지만 공정과 비용을 줄인 만큼 도장 퀄리티도 낮아져서 주거 공간에 사용하기엔 좀 꺼려지는 공법이죠. 하지만 이 프레볼이라는 제품을 더하면 줄퍼티만으로도 올퍼티에 가까운 도장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도장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내용도 거의 없고 홈페이지에도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저도 고반장님이라는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번에 셀프로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체험해보고 놀라게 된 제품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좁은 공간에 이렇게 분들이 많으면 어수선해 보이고 더 좁아 보이기 마련인데 이 공간은 왠지 깔끔하죠. 그 비밀은 이 히든도어에 있습니다. 복도를 위해서 히든도어를 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시공 전 알 수 없었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었죠. 장점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간을 한 덩어리로 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작동 방식이 일반 도어와 달라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도어를 연체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밀어서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 히든 도어는 손잡이가 없는 타입과 있는 타입이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타입은 일반 도어와 작동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팎으로 자유롭게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없는 히든 도어는 안쪽에서는 밀어서 닫을 수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이 알아서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어 클로저는 문을 유압으로 당겨서 천천히 닫히게 하는 하드웨어예요. 그렇다 보니 반쯤 열고 있고 싶어도 이 도어 클로저의 힘으로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걸리는 곳까지 끝까지 밀면 이렇게 고정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어 클로저는 문을 밖으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밀어서 열 때 힘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안에서 열 때도 힘을 주고 당겨야 열 수가 있죠.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노약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려된다면 손잡이가 있는 히든 도어를 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 집은 조카방을 손잡이가 있는 방식으로 시공했어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사춘기 조카가 문을 잠그거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밖에서 얼마든지 잠금을 풀 수 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타입은 바깥에서 잠금을 풀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손잡이가 있는 히든 도어는 더 적은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모티스 락이라는 잠금 장치와 도어 클로저, 히든 경첩이 없어도 되는 형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도어의 경우 도어가 닫힐 때 도어를 잡아주는 스토퍼가 문틀에 달려있지만 히든 도어는 그 스토퍼가 벽입니다. 히든 도어를 만들 때 보통 이 벽은 고밀도 MDF 9mm짜리를 써요. 근데 문제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스토퍼에 조그마한 충격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물론 레치를 받아주는 바지판이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아주지만 그 이상으로 힘이 가해질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이런 충격이 누적될 경우 도장 마감은 크랙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든 도어가 설치된 벽면 마감은 인테리어 필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크랙이 가더라도 인테리어 필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나는 꼭 도장 마감을 하고 싶다면 저처럼 벽면과 인방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원리는 계속되는 충격에도 크랙이 발생할 요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더욱 자세한 얘기는 추후 제작할 신개념 도장공사 영상에서 상세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델라 프로젝트. 여기는 현관입니다. 비포 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원래는 흑경이랑 선반이 있었는데 엄청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랬던 현관을 이렇게 눈부실 만큼 밝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신발장 도어 선들이 안 맞아 보이는 건 도어를 덜 닫고 급하게 촬영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심심하리만큼 시각적 자극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 연출한 건 집에 들어왔을 때 고요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음에 노출된 공간에 있다가 조용한 곳에 들어왔을 때 뭔가 모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시각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냉장고와 청소 도감을 만들면서 작은 창고로 쓸 생각이었지만 누나는 여기를 책도 읽고 행잉식물도 놓는 그런 공간으로 쓸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는 공사 전 안방 욕실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공간을 군더더기 없는 공간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요. 큼직큼직한 600각 포세린 타일을 벽면과 바닥에 시공해서 매지선을 최소화했고 양치컵대, 비누대 같은 튀어나오는 액세서리를 부착하지 않기 위해서 매립 휴지 거리와 젠다일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샤워부스는 물때 관리를 항상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없앴고 대신 바닥에 단차를 만들어서 되도록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쾌적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세면대와 변기는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일 작은 걸로 설치했어요. 환풍기는 전자파가 걱정이 없는 흰펠 제로크로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풍기도 그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사실 천장에 설치하는 환풍기의 경우 사용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웃집에서 올라온 악취나 담배 냄새가 더 위험하죠. 흰펠 제로크는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동 댐퍼가 환풍구를 막고 있어서 모든 악취를 차단합니다. 여기는 공사 전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도 뭔가 많이 어수선하죠. 마찬가지로 코너 선반이나 컵대 비누대를 없애기 위해서 젠다일을 욕조가 있던 곳까지 연장을 했고 사용이 많지 않은 욕조를 떼내고 좀 더 넓은 욕실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타일이에요.
욕실이 크지 않은 만큼 가격이 조금 나가는 이태리 타일로 했어도 전체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 무조건 저렴한 타일로만 선택을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신 환풍기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환풍기로 넣었습니다. 힘펠 휴젠트라는 제품인데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제품이었어요. 아파트는 그렇진 않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겨울에 샤워하는 게 너무 곤욕이에요. 너무 추워서 진짜 큰맘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때 여러가지 제품을 찾아보다가 휴젠트를 알게 됐는데 이게 온풍 기능이 있다는 것도 대박이었지만 제습도 되고 드라이 기능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환풍기에게 바라는 건 샤워 중 김서림 제거뿐만 아니라 물기가 하나 없는 뽀송뽀송한 욕실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걸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제습 기능입니다. 이건 모든 환풍기를 통틀어서 휴젠트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 기능은 콘센트에 드라이기를 꽂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삶이 엄청 편리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걸 지금까지 설치 안 하고 버텼던 이유가 사실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생겼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오늘 힘펠 홈페이지에서 뒷골이 땡기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휴젠트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 휴젠트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현재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면 기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저렴하게 기존 제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디자인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새로 나오는 신제품을 기다렸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사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덜어내고 숨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히든 도어, 히든 몰딩, 가전 매립, 조명 매립 같은 시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증설한 콘센트 그리고 많아진 조명으로 인한 스위치 등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방, 거실, 복도, 조명만 해도 총 7개나 됐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숨길 수 없다면 이쁘게 드러내자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르그랑 최고급 스위치 아테오로 시공했어요. 특히 스위치는 여기저기 달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7구 스위치예요. 디자인 때문에 콘센트를 최소화하기보다 이렇게 유니크한 콘센트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오히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1스위치, 1콘센트가 가장 깔끔하고 이 기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형태이긴 하지만 원하는 기구를 조합해서 기능도 디자인도 놓치지 않는 형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 테이블에 있는 콘센트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충전도 많이 할 것 같아서 C타입, A타입 충전 콘센트를 곁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구를 여러가지 조합으로 만들어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도 다양해서 그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 형식에도 다 어울리는 스위치예요. 르그랑 제품도 역시나 환경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랍니다. 일반 스위치에 비해서 가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누나 집처럼 핵심 공간에만 시공한다면 전체 공사에 비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도 전체 퀄리티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한 편이 아니라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과정 영상에서 미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조명입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최소화하되 조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저는 늘 3인치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작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인치 조명으로 바꿔봤습니다. 대신 주 조명이 아니라 보조 조명의 역할 정도로 제한을 하고 메인 조명은 매립형 라인 조명으로 시공했어요. 보기에도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 지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이게 조도가 영상에서 보는 만큼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어서 도박하는 심정으로 시공을 했는데 조도가 나와요, 다행히. 제가 지금껏 조명 디자인을 했던 것에서 크게 조도 차이가 안 나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명은 적재적소에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공간이 다 밝을 필요는 없어요. 무드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애프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나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저도 제 집을 사서 이쁘게 인테리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몇 달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내면서는 절대 손에 닿을 수 없는 꿈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포 애프터 영상을 만든 게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3개 정도 한 게 되는데 진짜 얼마 안 되죠. 앞으로는 채널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영상 기다려주시고 호응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비포 애프터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집 꾸며 몰래 컨텐츠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